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오늘은 30차시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태양 표면을 관측하는 법, 달을 관측하는 법, 행성을 관측하는 법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는요, 태양의 표면인 광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광구 밑에서 일어나는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쌀알 무늬와 주변 광구의 온도보다 낮아서 주변에 비해서 어둡게 보이는 흑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평상시에는 광구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개기일식으로 인해서 광구가 다 가려지고 나면 볼 수 있는 태양의 대기인 채층과 코로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또한 태양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요, 불기둥, 이렇게 솟아오른 불기둥, 홍염과 흑점 표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발 현상인 플레어, 그 다음 태양에서 오는 전기를 띤 입자가 우주 공간을 통해 날아오는 태양풍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천체 망원경의 구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물 렌즈인데요. 천체에서 오는 빛을 모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렌즈가요, 얘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천체에서 오는 빛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하지만 그만큼 비싸집니다. 대물 렌즈를 쭉 따라와서 우리가 눈을 갖다 대는 렌즈가 있는데요. 우린 걔를 접안 렌즈라고 해요. 안자가 눈 안자예요. 눈을 접하다. 상을 확대합니다. 천체를 관측할 수 있게 하고요. 얘는 저배율부터 고배율까지 렌즈에 배율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렌즈를 교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가 들어있는 커다란 통이 있어요. 우린 이 통을 경통이라고 합니다.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를 연결. 그 위에 조그만 보조 망원경이 붙어 있어요. 파인더라고 합니다. 관측하려는 천체를 먼저 빨리 이 아이로 찾고 그런 다음에 대물 렌즈와 일치를 시킨 다음에 관측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경통을 올려놓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색깔펜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보이나요? 얘를 가대라고 얘기를 해요. 경통을 이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이 가대 밑으로는 삼각대가 있어요. 트라이포드 삼각대 위에 얘를 올려놓는 곳이고, 이 가대 때문에 경통이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다 회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가대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요, 이렇게 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 보이나요? 네, 얘 무거운 아이거든요. 얘를 무게추, 다른 말로 균형추라고 합니다. 망원경이 균형을 맞춰줘요. 얘가 없다면요, 경통 자체의 무게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경통 이 부분이 무거워서 이렇게 쏟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추로 균형을 정확히 맞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지면에 접하고 있는 삼각대는요, 망원경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경통 및 가대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의 명칭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치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비상교육 교과서 맨 뒤에 나와 있는 부록에 나와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지금 넣어봤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넓고 평평한 곳에 삼각대를 딱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 가대를 올려놓는 거죠. 가대를 끼운 다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균형추를 미리 놓는데요. 이거를 설치하다가 장난을 치고 잘못하다가 이 균형추, 무게추가 쿵 하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필 이 친구 발등 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추를 달 때, 이 무게추를 매달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꽂고 반드시 마개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경통을 끼우는 거죠. 경통을 가대에다가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조 망원경하고요, 접안 렌즈를 끼웁니다. 접안 렌즈 여학생이 들고 있죠? 여기 눈을 갖다 대는 부분에다가 아이피스, 접안 렌즈를 꽂고요. 그 다음 보조 망원경을 설치합니다. 보조 망원경을 먼저 끼우시는 게 좋고요. 접안 렌즈는 초점거리가 긴 것을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경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 달아놓았던 무게추, 균형추하고 정확하게 밸런스가 맞아서 얘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다시 한번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균형 맞추기를 합니다. 균형추, 무게추로 경통과 가대의 무게 균형을 잡아주고 전체 균형,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태양 표면을 관측할 건데요.
태양은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이 대물렌즈인데 대물렌즈가 태양을 향하게 하면 돼요. 태양을 볼 거니까 비가 오는 날은 힘들겠죠. 그래서 태양을 관측하기 위해선 제일 첫 번째 맑은 날 태양이 잘 보이는 곳에 천체 망원경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고요. 두 번째를 보면요. 이 대물렌즈는 햇빛 쪽 태양을 향하게 하고요. 이쪽에 눈을 갖다 대는 접안 렌즈가 있는데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맨 눈으로 접안 렌즈를 그냥 들여다보거나 파인더를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햇빛이 너무 세요. 얘가 지금 들어있는 접안 렌즈가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햇빛을 모아줍니다. 모아준 햇빛이 여러분들 눈에 있는 망막을 자극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맨눈으로 접안 렌즈를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태양을 관측하나요? 여기 접안 렌즈 부분 보세요. 접안 렌즈하고 태양을 비춰서 투영시켜서 태양이 비추는 종이를 하나 꽂아요. 투영판이라고 하는 종이를 꽂아서 햇빛이 이 대물렌즈를 타고 경통을 타고 들어와서 접안 렌즈를 통과해 나와서 투영판에 비치는 간접적인 상을 봐야지 직접 접안 렌즈를 들여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천체 망원경의 접안 렌즈 쪽에 종이를 고정한 태양 투영판을 끼워둡니다. 세 번째는요. 경통이 태양을 딱 향하게 합니다. 경통 뚜껑을 딱 열어줘요. 뚜껑을 여는 순간 이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태양 상이 투영판 한가운데 오도록 경통의 위치를 조절을 합니다. 즉 이게 태양 투영판이고 그 위에 지금 종이를 하나 꽂아 놓은 건데요. 우리가 관측하려고 하는 태양이 정중앙에 잘 오도록 경통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 망원경 있잖아요. 파인더라고 하는 보조 망원경은 절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두지 않고요. 호기심으로라도 들여다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태양 투영판을요. 앞, 뒤로 움직이면서 태양의 상이 선명하게 맞출 수 있도록 초점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또한 관측 일지에 관측 내용을 기록하고요. 특히 흑점 같은 부분을 이렇게 점으로 잘 찍어서 위치를 잘 마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양은요. 길게 관측하지 않고요. 5분 정도 관측한 다음 뚜껑을 대물렌즈 앞에 있는 그 뚜껑을 다 닫아주셔요. 더 이상 열이 받지 않도록 식혀주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관측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달을 관측하는 방법을 볼게요. 달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각을 관측해야 돼요. 달이 떠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특히 초승달이나 상현달일 때 달 표면을 잘 관측할 수 있으니까 초승달과 상현달이 뜨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어두워지기 전에 미리 시야가 확 트인 장소에다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통이 달을 향하게 조절한 다음에 보조 망원경에 있는 십자선 중앙에 달이 오도록 경통을 조절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전공 용어로 파인더 정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린지 모를 것 같은데요. 혹시 영화 같은 데에서 저격하는 씬이 있어요. 그러면 맨 위에 높은 담장 아니면 높은 건물 위에서 저격수가 굉장히 기다란 긴 총을 가지고 밖에 이렇게 다닌 사람을 조준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보는 시야에 보면 이런 십자선이 있고요. 여기가 총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십자선에 있을 때 총을 쏘지요. 이런 십자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오도록 하고요. 접안 렌즈를 통해서 관측한 달의 모습을 역시 관측 일지에 그립니다. 그런데 저배율로 낮은 배율로 먼저 관측을 하고요. 좀 더 표면을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고 싶으면 고배율로 배율을 높여서 관측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달 관측에 관련된 유튜브를 선생님이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달 찍는 방법 제시가 됐고요. 거기에 5만 원만 투자를 하면 달 표면에 있는 운석 구덩이 크레이터까지 굉장히 잘 찍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을 하셨어요. 괴짜TV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영상을 올리셨는데 영상이 재미있게 선생님은 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행성 관측 인터넷을 이용해서 오늘 밤 관측할 수 있는 행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각, 위치를 확인하고요. 이 행성이 위치한 주변 별자리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별자리는 그래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행성 같은 경우는 이게 별인지 인공위성인지 이게 도대체 뭔지 에게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주변 별자리를 알아두고 행성을 찾아야 합니다. 관측 시간이 되면요. 확인해둔 별자리를 먼저 찾은 다음에 행성을 찾아야 되고요. 천체 망원경으로 만약에 화성을 관측한다. 그러면 걔를 관측하면서 특징을 일지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유튜브 영상을 또 하나 선생님 소개할 건데요. 한국교통대학교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이라는 곳에서 실제 이거는 행성의 사진이고요. 걔를 망원경으로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수성하면 이런 사진만 망원경으로 떡하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수성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좀 다소 실망스럽긴 하지만 실제 사진은 이거는 우주에서 망원경, 허블 같은 망원경 우주 공간에다 띄워놓고 찍어 오는 거잖아요. 지구에서 보는 겁니다. 에게게 어떻게 확인해? 그러게 말이에요. 전문가나 찾지 선생님도 여러 번 찾아봤지만 매우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금성이에요. 그나마 수성보다는 금성이 크고 조금 밝게 보여요. 왜냐면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싸고 있기 때문에 반사율, 알베도가 훨씬 더 커서 지구에서 샛별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밝고 크게 보입니다. 수성에 비해서는 말이죠. 화성은요,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실제 정말 붉게 보여요. 그런데 잘 찾아봐야겠죠. 목성은요, 그래도 목성인 것 같아요. 표면에 줄무늬가 보여요. 보이나요? 그래도 목성이 좀 크니까 이 정도 보인다라는 거. 토성은요, 고리 때문에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보입니다. 천왕성 심각해요. 딱 이렇게 보여요. 뭐 이거보다 더 어릴 수도 있어요. 망원경의 사정에 따라서, 시야에 따라서 날씨가 안 좋으면 구름이 끼면 더 관측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정도도 굉장히 잘 찍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딱 보고 이게 천왕성이야 이렇게 말하면 우린 지금 전문가가 되겠죠. 마지막 해왕성입니다. 요거예요. 대박. 정말 힘들겠죠. 요거가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넥스타 이거는 렌즈 이름인 것 같고요. 저반 렌즈, 아이피스, 갤럭시 이거 핸드폰으로 같이 찍은 거예요. 그런데 138배율로 찍었을 때는 토성의 고리가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138에서 208까지 배율을 좀 높였거든요. 크게 보이긴 하는데 약간 선명도는 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했어요. 토성 관측 영상 뭐 이렇게 검색하면 200배율로 봤을 때 토성 관측 영상에서 이 자료가 뜨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새로운 단원입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